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시작된 서울시 현장시장실. 하지만 형식적인 의견 청취와 약속 남발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데 서울시 현장시장실의 성과와 허실을 짚어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몰래 섞어버리거나 동네 야산에 무단 투기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둘러싼 부끄러운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유창선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공약일 텐데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 방편으로 현장시장실이라는 방안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1년 동안 진행됐던 서울시의 현장시장실이 얼마 전에 마무리가 돼 이제 그 목소리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와 함께 우려도 많았던 현장시장실에 대해 이재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11월부터였었죠. 서울시의 현장시장실 계속 운영되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현장시장실 그동안 어떤 일들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현장 시장실을 통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상당히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현안과 고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또 그만큼 또 약속을 했는데요.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강북구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북한산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에 대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구는 이곳을 역사와 문화의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450억 원이나 되는 예산 부담에 막혀왔습니다. 박 시장의 예산 지원 약속으로 올해부터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현장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은 창동 임대아파트 건립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동 일대 주민들은 그동안 종합병원과 극장, 백화점 등이 더 필요한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왔었죠. 대규모 집회도 열었던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임대아파트 건립 중단은 물론이고 창동역 주변을 서울 동부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에선 북부 지원이 이전한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이곳에 박물관몰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현안인 전남동 7구역 문화부지 매입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 역시 서울시가 매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대문구도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입니다. 그동안 불안에 떨었던 용답동 용담역 인근 주민들이 한결 마음을 놓게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용답동 소방도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성동구가 도로 원상복구 계획을 입안하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진구의 수건사업은 광장동 체육시설 건립이 꼽히는데요. 지난 1978년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됐지만 400억 원이 넘는 사유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서 30년 놓도록 방치가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내년까지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내년 말쯤 부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중순쯤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받은 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은데요. 박 시장이 가장 먼저 찾았던 강서구는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 우회 노선과 치연터널 조기 개통 문제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현장시장실이 열린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 사업의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치연터널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올 상반기 안에 올림픽대로를 탈 수 있는 1개 차선은 반드시 임시 개통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하지만 치연터널은 아직 공정률 80% 초반대로 개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방화대교 주변 공원화 같은 문제는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방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아직 시작 단계도 접어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열린 현장 시상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재울 3구역 주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홍은 2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11개 안건이 제시됐는데 홍은 2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돈이 없어서 사업이 3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역시 돈이 많이 들거나 규모가 큰 현안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자, 박원순 시장이 현장 시장실 다니면서 지금 본 것처럼 뭐 약속을 뭐 이것저것 이제 많이 했는데 사실 저렇게 약속한 것만 제대로 이행돼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은 많이 해결이 되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주민들 그 고충이라든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약속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돈. 돈이 있어야 그런 약속들이 지켜질 텐데 박원순 시장이 동부권에서 약속한 사업의 절반가량은 실현 여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1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서울 동부권을 돌며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자치구마다 10개 안팎의 수건 사업을 시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박 시장은 대부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방문한 동부권 6개 자치구, 동대문과 광진, 성동, 노원, 도봉, 강북구에서만 63개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잇따랐고 박 시장은 주민들 앞에서 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KTX 연장과 중랑천 재조성 등 박 시장이 한 제안까지 더하면 박 시장은 동부권 6개 구에 70개 가까운 약속을 남겼습니다. 노원구 월계동의 초원산 근린공원. 박 시장이 이번 노원구 방문 때 캠핑장 건립을 약속한 곳입니다. 캠핑장 건립에 드는 예산은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65억 원. 내년까지 건립을 마무리하겠다는 노원구는 현재 17억 원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48억 원을 지원해야 건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당장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걸까? 물론 이제 내년에 또 시립 편성이 돼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내년에 여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약속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시장이 동부권 6개 구에 한 약속 가운데 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절반을 훨씬 넘는 40개 안팎.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적게는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모두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는 현장 시장실에서 저렇게 이제 지원 약속은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돈 때문에 제대로 이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 약속 남발한 꼴이 되지 않을까요? 박원순 시장이 약속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박수와 갈채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 문제는 이게 일각에서 이런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뭐 사업 해결해주겠다 약속하면 환영할 텐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현장 시장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장 시장실의 원래 운영 원칙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지난 9월 10일 노원구청 현장시장실 현안 사업보고 회의장. 회의는 오후 1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1시간 30분 늦게 도착한 박 시장. 하지만 서둘러 시작해야 할 회의보다 먼저 진행된 것은 귀빈소개였습니다. 예정된 회의 시간은 1시간, 하지만 늦어진 일정으로 현안 보고는 약식으로 17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참석자 소개와 인사 말씀에 10분이 소요됐습니다. 덕분에 현장 시장실의 주요 일정인 현장 방문도 일정이 축소됐습니다. 9월 12일 도봉구청 대강당 일정상 1시간만이 주어진 주민과의 대화도 참석자의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마무리해 주실 거라고. 시장이 주민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마련된 시간이지만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소감 인사만 9분이 소요됐습니다. 국회의원 인사에 이어 박 시장의 현안 보고에는 33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주민들이 시장에게 말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은 7분. 그나마 시간상의 이유로 사회자에게 제지당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일부 주민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봉구 주민과의 대화에 기대를 안고 참석한 주민은 500여 명, 하지만 발언 기회를 가진 주민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글쎄, 다른 지역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에서 본 경우 보면은 정작 주민들이 말할 기회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 주민들 얘기 듣는 거는 저렇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네요. 현장 시장실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졌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질 상황이죠. 실제로 제가 갔을 때 어떤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장한테 이런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얼굴만 한 1분, 2분 보고 나와야 되겠더라.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말씀, 속 터지면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지역별로 현장 시장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과연 이 일들이 시장이 해야 될 일이 맞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죠. 지난 3월 강서와 양천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예정된 박원순표 현장 시장실. 시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지역 현안을 좀 더 가깝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장 시장실 운영 초기부터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습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목소리가 더 커졌는데요. 남은 기간에 재선이나 대권 등의 정치 지향적인 시장보다는요, 서울 시민들은 편향되지 않고 균형적인 시정 운영으로서 이와 함께 민원 대부분이 결국 돈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 서울시 살림살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뭔가 선물을 주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절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25개 구에 가서 일일이 그런 민원사항을 다 듣고 또 시에 와서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문제가 결부될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 본 현장 시장실, 그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만 운영하면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아마 좋은 자리가 이제 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또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한계, 이런 것도 이제 드러난 만큼, 좀 개선할 것들 잘 개선해서 정말 좀 공정한 그런 제도로 정착을 했으면 합니다. 예, 이정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쓰레기입니다. 그 중에도 음식물 쓰레기는 심한 악취 탓에 사람들에게서 가장 외면받는 존재일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량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 이재호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호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종량제 실시, 지금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어때요? 이 종량제 실시한 이후 쓰레기가 줄긴 줄었나요?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10% 정도 줄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자치구들의 분위기는 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해 상반기 서울 시내 가정에선 매일 2,197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올해는 가정에서 하루 1,978톤이 배출돼 음식물 쓰레기가 10% 정도 줄어들었다고 서울시는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서울시는 종량제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지만 자치구들은 체감이 안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쓰레기 배출이 늘어났고 서울시가 자치구 간 경쟁을 붙여 부담만 커졌다고 토로합니다. 이걸 또 인센티브를 걸어요. 자치구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거를 평가에 반영해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배점을 많이 차지해서. 근데 그걸 체감하지 못하죠, 사람들. 예, 보니까 서울시 얘기하고 자치구들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서울시는 뭐 줄었다 그러는데 자치구는 또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걸고 이제 감량해라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하니까 어떻게든 자치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을 체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종량제 실시되고 나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하니까 그 부작용이 이제 무단 투기로 번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시죠. 등산로 초입부터 무언가 썩는 냄새가 풍깁니다. 길을 따라 조금 들어가자 음식물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숲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직 썩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주변엔 날파리가 득실되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누군가 동네 뒷산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린 겁니다. 가끔 일어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검은 봉투가 발견됩니다. 봉투 안을 확인해보니 부패된 게딱지 사이로 구더기가 보이고 봉투를 열자마자 파리떼가 모입니다. 봉투 주변엔 전날 없었던 감자더미도 보입니다. 그냥 5가지 잡된 그냥 조개 껍질이고 뭐고 홍합이건 다 갖다 버려 여기. 이 산을 즐겨 찾는 등산객들은 하나같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말합니다. 거참, 이거 화면 보니까 이거 문제네요. 음식물 쓰레기 저기 뒷산 갖다 버리고. 네. 이거 뭐 쓰레기 종량제가 엉뚱한 데로 번져버리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동네 뒷산이 괜히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무단투기라는 장소는 그 동네 뒷산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서구 공항동의 주택가. 길 한쪽에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구청 단속반이 매일 출동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다른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상해 보이는 일반 쓰레기 봉투. 자세히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음식물 쓰레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은 리터당 65원인데 일반 쓰레기 봉투 가격은 리터당 19원에 불과해 최근 들어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가 두 곳을 돌며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 양은 100kg. 더 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주민 전체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무단 투기된 음식물 쓰레기는 구청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물 봉투값에는 수지분반 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구청의 몫으로 구청 예산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버리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칫 지역에 쓰레기를 쌓아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는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들어올 경우 쓰레기를 돌려보내면 물론 해당 지역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화면 보니까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여요. 예. 강서구에서만 이 주택가 두 곳 돌았는데 무단 투기된 음식물 쓰레기가 100kg이나 된다. 다른 자치구들은 어때요? 뭐 다른 자치구들도 상황은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물론 뭐 양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요.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가 저렇게 횡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었다 이렇게만 발표하는 건가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데 따른 가격 부담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이 줄었다는 게 서울시의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선 크게 뭐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고 당연히 뭐 대책도 없었고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용이 1,500원에서 한 2,000원 사이
뭐 또 적게 나오신 분들은 한 달에 1,000원 또 안 낸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워낙 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뭐 모든 시민이 안 그렇지만 일부 몇 분 때문에 서울시 시민이 그렇게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서울시 관계자는 뭐 일부 몇 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치구마다 무단 투기되는 그 음식물 쓰레기 양이 뭐 몇백 킬로그램은 된다는 얘기니까. 예. 저도 보기에는 서울시가 조금 안이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고 홍보하는 식의 어떤 발표부터 할 게 아니라 늘고 있는 어떤 무단 투기, 또 종량제 실시로 인한 자치구의 부담에 대한 해소 방안부터 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아파트도 이제 세대별로 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면은 이 무단 투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이제 되는데요. 물론 이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도 뭐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서울시 그리고 각 자치구들도 그에 맞는 좀 여러 가지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예, 이재호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이번 시간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는 SNS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평가 방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비율이 65.7%밖에 되지 않고 평가 방식도 일정을 미리 조율해 현장 방문하는 등 허술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시급한데 정부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하는 걱정 주셨습니다. 어린이집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현 제도 하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고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는 현실 지적하셨네요. 형식적인 평가 인증제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양심을 저당 잡히고 아이들을 돈으로만 보는 비인간적인 원장님들, 제밥에 눈 멀지 말고 제발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보육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십니다. 현재 평가인증제가 운영되는 방식은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감사기관의 수화 빈도가 지나쳐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에 피해가 될 정도입니다 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입장에서 반론 주셨습니다. 예,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선은 필요한데 이거를 사람의 문제로 넘길 것이 아니라 역시 제도적으로 투명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현장 시장실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진행 과정들로 인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우려가 우려로만 끝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반영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가 올라오는 SNS 톡톡에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